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시즌 종료다. 점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기는커녕 큰 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갑자기 얼어붙은 투심 탓이다. 수일 만에 극도의 탐욕에서 극도의 공포로 바뀐 거죠. 펀더멘탈에 관계없이 투자 심리는 갑자기 급격한 거죠. 특히 이제 코인에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4년 11월, 12월 초까지 그때 한 달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그때는 단기 급등했으면 그럼 그때는 상승장일까요? 12월 말, 그러니까 12월 달에 반짝 상승했다가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하락장으로 돌입을 한 걸까요? 트럼프가 지난 일요일이었습니까? 5개 코인을 갑자기 발표를 했었죠. 카르다노, 솔라나,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자. 그때 가격이 순간적으로 몇 시간 정도 엄청난 폭풍이 펌핑이 됐었죠. 그럼 그때는 또 몇 시간 상승장이었습니까? 크립토 서밋 한다고 행정명령 서명까지 했는데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죠. 그럼 다시 또 며칠 있다가 하락장으로 들어간 걸까요? 이게요,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미국의 텍사스 주죠. 우리나라보다 이 주 하나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어떤 법안이 통과됐었다? 비축,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 법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누군가 발의를 한 것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또는 어디에 투자한다?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랑 별도로 또 다른 법을 지금 발의를 한 겁니다. 최대 2.5억 달러. 우리 돈 거의 4천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 외에도 이게 담을 수 있다. 근데 아무리 호재가 지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들 눈앞만큼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죠. 근데 이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앞에서만 보면요. 이거는 투자의 대상 가치가 없는, 이건 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밈코인하고 미국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 중장기 방향성을 보면 크고 작은 물결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터 헤이즈가 비트코인 진정한 자유시장이다. 미국의 이제 주식과는 다르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연중 무휴죠. 추가 발행도 없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구제금융이 있습니까? 청산이 되거나 파산을 할 뿐이죠. 정부가 와가지고 아니야 우리 잠깐 멈추자 이런 거 없잖아요. 반면에 주식시장이 실패했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구제금융을 2008년도 시행을 아주 크게 했었죠. 비트코인조차도 전통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매우 큽니다. 일반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큰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서킷 브레이크, 좀 너무 뜨거운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 크립토 시장은 그런 자체가 없어요. 안전장치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혹시 비트코인도 이 정도인데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요. 코피가 터지는 변동성은 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비트도 몸집이 이제 2 트릴리언 달러, 지금은 좀 밑으로 떨어졌지만 수천조 원의 지금 시총을 가진 비트도 지금 36% 최고점 대비 떨어졌거든요. 알트코인은 코피가 터지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망했으면 비트도 그때 400 몇십 몇 번 망했다고 죽었다고 했는데 알트는 그럼 수천 번 이미 죽은 거죠. 그렇다고 지금 모든 알트를 다 똑같이 보시는 건 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미국 코인 위주, ETF 후보군 위주.
그들이 콕 집은 선택받은 알트 위주로 가자는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거죠. 과거에 아마존 주식 차트 보신 적 있습니까?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지금 비트 말고 과거. 이제 뭐 거의 한 10년 전 비트코인처럼 이거 진짜 이러다 끝난 거 아니야? 할 만큼 이제 뭐 꼭지에서 꼭지까지 이어보면 뭐 마이너스 뭐 90 몇 프로 떨어진 게 아마존이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10 몇 년 동안 적자 봤던 기업이 뭡니까? 그게 테슬라입니다. 비트코인 과거에 보면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동성이 거의 제가 볼 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이게 지금의 알트코인은 근데 이제 뭐 휘황찬란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기회가 크다라는 얘기는 큰 위험을 당연히 감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위험이 적다? 그냥 은행에 맡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금고 사가지고 금고에 금이랑 달러랑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좋은데요. 대신에 거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드리고 있죠. 아서 헤이즈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만 달러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뭐 가격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기존 신고점이 11만 달러 정도 했는데 한 36%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 친구의 지금 그 평가는 이겁니다. 강세장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평균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7년 차트랑 제가 보니까 좀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그때도 30% 이상 5번, 6번 이상 흔들렸는데 그때마다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뭐 예전 얘기지만 비트코인을 300개인가 들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니 뭐 업계 관계자니까 거의 뭐 2014년 그때부터 했는데 2017년 제가 3월 달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200만 원, 300만 원 가니까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깝죠. 그때가 2017년 3월. 근데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잖아요. 12월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때 판 가격에 거의 10배가 간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 어쨌든 미국 증시의 급락이 필요하고 전통 금융 바보들의 고개를 더 숙여야 된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뭐를 시행할 것이다?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뭐 여러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런 얘기를 해서 뭐 관세 전쟁 또 실제로 전쟁이 지금 아직도 러시아 전쟁 안 끝났죠. 뭐 이 물가가 아직 안 잡혀서 등등등으로 주식이 하락하고 코인이 많이 떨어졌고 지난 몇 년간 경기 침체 저는 이미 경기 침체가 지난 2년 3년간 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다 뭐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들과 자 프로 아마추어 프로 차이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추어는 뭐냐면요.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딱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끝났다, 망했다, 니 탓이다. 이것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또 이제 뭐 그 상승했다 또 하락 조정 겪으면 뭐라고 할까요? 또 나올 겁니다. 프로들은 뭐라고 하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되 그 다음은 어떻게 될 일이 벌어질 것이냐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입니다. 누구 탓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아서 헤이즈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뭘 할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뭘 한다? 돈 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기회, 그러니까 피냄새를 맡으면서 기회라고 하는 걸 동시에 냄새를 지금 둘 다 맡는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어 떼들이고 이 험난한 시장에서 10년, 11년, 12년을 살아남았다? 일단은 들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지만 초보는 내 눈 앞에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머를 못 보니까 당연히 인내가 어려운 거고요. 프로는 저 너머에 지금 당장은 힘든데 저쪽 지금 눈만 조금 들어서 보면 뭐가 오는 게 보입니다. 차이점이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그 결과가 나오겠죠.
프로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알리 마르티네즈를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도지코인 투자자 심리가 1년 만에 최악이다. 극심한 공포 이후에 시장이 반전된 경우가 많다. 자, 이 얘기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프로라고 해서 100%막 다 맞췄다. 놉니다. 정확한 타이밍,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도지코인의 매수 시점일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마인드 멘탈리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욕할 테면 해라. 걱정할 시간, 불평할 시간, 그거 댓글 달 시간도 아깝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에 그 에너지 쓰는 자체가 낭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엔화 강세가 지금 둔화가 조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다시 오르지 않겠어? 이게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진 않으실 텐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은 강달러죠. 이 강달러 때문에 강자산이 지금 뭐 이어졌지만 지금 결국 주식도 조정받고 코인도 많이 떨어졌죠. 강달러 하면 보통은 약자산이 맞습니다. 지금 약간 요 상황이라 보시면 되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러가 약해지고요. 그 반대급부로 자산이 강해질 겁니다. 결국 달러가 약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외국의 화폐들은 이 상대적인 거, 환율이란 건 상대적입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가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일본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점진적으로 이거 올해 내내 할 겁니다. 일본의 엔화가 갖는 뭐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난 20년, 30년간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글로벌 기관, 뭐 은행, 금융 기관들의 대출 창구가 어디다? 일본이었던 거예요. 일본의 지사를 딱 두고 거기에서 돈을, 거기 이자가 낮잖아요. 돈을 대출을 해서 미국이다, 유럽이다, 뭐 어디 다른 나라, 싱가포르이다, 돈을 다 싸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싱가포르에서 뭐 두바이에서 거기 있는 자산을 사는 거예요. 뭐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는 겁니다. 전 세계 대출 창구가 뭐였다? 사실상 일본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뭐합니까? 금리를 올리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려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게 실제입니다. 리얼이에요. 리얼한 효과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충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충격이 불가피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상대적이라 말씀드렸죠. 일본의 엔화가 강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약달러에 일조하는 거예요. 엔화가 세지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약달러는 결국 다시 그 충격은 이제 지난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시장과 코인을 결과적으로는 올릴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자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또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냄새 맡는 숙련된 프로들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의 하원에서 오늘 국세청 디파이 규제 철회안을 투표했다. 지난주 상원에서 이미 찬성 통과가 됐고요. 이제는 하원에서 또 이제 투표를 뭐 하겠죠. 이게 암호화폐 업계가 줄곧 규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게리 겐슬러 시절에 이게 다 디파이 얘네들 브로커 딱 지정해 놓고 사실상 디파이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뒤집혔을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디파이다, 뭐 코인 거래소다, 리플이다, 뭐 프로젝트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갑자기 왜 소송이 하나씩 취하가 됐을까요? 디파이는 왜 규제가 철회가 됐을까요? SEP 121 회계 지침은 왜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막았었는데 지금은 왜 합의금 내고 소송이 하나씩 끝날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근본 원인이 뭐냐면 미국의 로비하는 크립토 회사들, 그 뒷단의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지금 뭘 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미국 정권을 다 장악했잖아요. 대통령, 상원, 하원, 각 재무부서, 상무부 장관들, SEC, CFTC. 그러면 이게 철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뒤집혔다. 이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미 간 거예요. 지금 뭐 행정명령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크립토 회사 빅5가 있어요. 크게 보시면 리플, 서클, 크라켄, 제미니, 이토로인데요. 크라켄, 제미니, 이토로는 참고로 그냥 거래소다 보시면 됩니다. 리플, 서클은 아시죠? 이 친구들이 26년 1분기에 뭐 한다고요? IPO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제가 보니까 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데 수천억을 투자했던 내부자 혹은 조력자입니다. 크립토 회사들이 이번에 다 친코인 인사 다 채웠잖아요. 이 친구들이 IPO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는 이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뒤로 미뤄졌던 거예요. 2017년 생각해 보십시오. 코인 대폭발했었죠. 저는 올해 특히 뒤로 갈수록 이거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셨으면 이 채널이 아니신 거예요.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건 뭐냐?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26년 1분기부터 IPO를 준비한다. 여기 보시면 회사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내년 1분기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24년 중반에 IPO 전 자금 조달을 이미 고려를 했었고요. 이 시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크라켄이나 뭐 크라켄뿐만 아니고 제미니와 이토로 이 회사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다? IPO에 지금 뛰어들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렸죠. 이게 이제 상황 봐서 IPO 일정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빅5의 IPO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라켄, 제미니, 이토로, 리플, 서클. 자, 저희는 최근 2024년 재무 이제 하이라이트를 공개를 했고요. 이 지금 크라켄입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혔는데 저희가 매장량 증빙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번역본이어서 좀 그런데요. 크라켄이 24년 재무 실적을 공개한 거고요. 우리 코인 몇 개 들고 있는지 비트, 이더, 뭐 스테이블 코인 얼마 있다. 요것을 투명하게 공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IPO 하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가 뭐다? 주식을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 투명하게 지금 재무 실적과 코인 몇 개 들고 있는지 공개를 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재벌 기업들이 자식한테 뭐 물려주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의 창업 목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랙티컬해요.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뭐냐면 5년, 6년, 7년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힘들게 일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회사를 왜 창업을 하냐? 기업을 비싸게 팔려고. 이거 아주 비싸게 파는 방법 대표적인 게 바로 IPO. 주식을 우리로 치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이제 한 방에 이것을 좀 큰 이제 부를 소유를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들 뭐 구글이나 뭐 다른 뭐 큰 빅테크 같은데 그냥 비싸게 파는 거예요. M&A 당하는 거죠. 팔기 위해서 창업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잘 발전이 돼 있거든요. 5년 이상 정말 죽다 살아났을 고생, 잠을 거의 못 자요. 이 사람들 왜 이걸 한다? 이때 한 번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24년도 이미 수익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크라켄 나쁘지 않았죠. 근데 21년부터 상장 계획을 고심해 왔다. 보이십니까? 언제부터 IPO를 추진했다? 2021년도. 26년 IPO 계획은
SEC가 3월 3일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회사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죠. 소송 처리했습니다. 소송을 철회하자마자 저 바로 손들고 IPO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21년도에 IPO는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자, 크라켄의 창업주는 이전부터 21년부터 IPO를 너무 하고 싶었다. 다른 회사 얘기를 드려볼까요? 이게 24년 1월 달 기사입니다. 리플이 미국 밖에서 IPO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적대적인 SEC 때문에 뭐 한다? 금방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기사입니다. 자, 리플에서 IPO가 지금 어렵잖아요. SEC 게리 겐슬러 시절입니다. 뭐 소송도 안 끝났는데 무슨 IPO는 IPO입니까? SEC가 IPO 그것도 그 승인해주는 규제 기관이거든요. 리플에서 IPO가 안 된다고 하니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2024년 1월 달입니다. 자사주, 리플의 주식 무려 1.4조 원을 바이백합니다. 자사주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빵형이 뭐라고 했냐? 우리 자사주 1.4조 원어치 산 거 맞아 하고 컨펌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했겠죠. SEC의 이런 시퍼런 서술에도 리플이 IPO를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뭐다? IPO. 특히 빵형이다, 뭐 크리스 라센이다. 이 창업주들. 요때가 어마어마한 부에 급격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기회거든요. 보십시오. 리플이 SEC 소송이 끝나는 대로 IPO를 하기를 원한다. 이게 언제 기사인지 아십니까? 21년 5월 30일입니다. 꽤 옛날부터 뭘 원했습니까? IPO를 원했네요. 저의 예상이 되겠죠. SEC가 아직 리플만큼은 소송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 아시죠? 리플이 이 소송이 만약에 철회가 된다? 이미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회하자마자 저는 리플에서 IPO 계획 며칠 지나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1년도 크라켄도 했었고 왜 다들 이렇게 IPO 할까요? 또 하나의 회사죠. 서클입니다.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22년도에 블랙락, 피델리티가 5천억 투자 시원하게 한 데가 바로 서클입니다. 24년 이제 10월 24년 1월 달 기사거든요. 서클에서 IPO가 지연되고 있지만 야망은 여전합니다. 서클의 CEO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4년 1월 달 심지어 비밀리에 이 confidential인 비밀리에 미국에서 IPO를 신청했다 카더라. 실제 사실이거든요. 서클도 지금 뭐 하고 싶다? 꿈에도 소원은 IPO. 근데 서클도 실패했네요.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포춘 크립토 보시면 22년 8월 13일자입니다. 올해 연기되었던 IPO를 준비하는 서클에게 큰 일이, 큰 빅 모멘트가 지금 왔다. 오래 기다렸대요. 이때가 언제 기사라고요? 22년 8월 달. 22년에 IPO를 준비했지만 실패했었죠. 서클도 지금 이게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뭐다? 여전히 꿈에도 소원은 IPO다. 2022년에 실제로 스펙을 통한 상장을 준비했어요. 누가? 서클이. 당시 시가총액이 9빌리언이죠. 9빌리언 달러를 실제로 평가를 받았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요약합니다. 22년부터 코인 회사들이 주구장창 시도했던 게 뭡니까? IPO입니다. 리플, 서클, 크라켄. 다 실패했죠. 하지만 성공을 그 전에 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2021년 4월 14일 나스닥에 그 주식을 상장을 시켰거든요. 요때 창업주들이 수조 원을 벌었다. 이런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21년 4월 14일 이거 차트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정확하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웬만한 알트코인도 이때 정확하게 최고점을 딱 찍습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리플, 서클, 크라켄 등등등이 봤겠죠. IPO를 하기 전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뭐부터 했냐? 21년 1분기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이것부터 이제 그 어닝을 공개합니다. 실적 우리 괜찮습니다. 이전 분기 대비했을 때 코인베이스의 수익이 무려 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300% 오른 거예요. 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최근에 빅5 아까 말씀드린 5개 회사들이 코인베이스 대박 난 걸 봤다 못 봤다? 이거 봤다. 그러면 저거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창업한 이유가 뭐다?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 코인베이스의 대표가 갑자기 자산이 17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 공동 창업자 프레드 에르샴이라고 있는데 5.5조 원. 상장에 실제로 일부 주식을 익절하기도 했었거든요. 갑자기 수조에서 10수조 원의 자산가로 등극합니다. 보셨죠? 빅5의 IPO 날짜, 제가 왜 얘기를 계속하냐. 요때 사이클 투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때 뭐 한다? 들고 있는 코인들 시원하게 익절하는 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지금 뭐 내년 1분기 지금 잘 안 보일 만큼 저 뒤쪽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한 이후에 이전 대비해서 제가 봐도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이게 저는 고도의 어떤 트랙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그러면 내년 뭐 1분기라고 치면 뭐 거의 뭐 1년이나 남은 거잖아요. 바이더 딥을 하면서 끝까지 존버를 할지 이 급등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윙 매매를 하실지 아니면 둘 다 하실지 한번 본인 성향에 맞게 이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다. 저는 둘 다 합니다. 저는 둘 다 하지만 뭐 이것을 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사이클의 최종 매도 시점은 IPO 시점이다. 이 IPO 시점이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유동적일 수 있다. 자, 그때까지만 그럼 기다리면 될까요?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쉬울까요? 절대 장담합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의 급등락 올해 2번, 3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안 믿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검정색은 글로벌 유동성 M2입니다. 빨간색은 비트코인이죠. 참고로 이 글로벌 M2 검정색이요. 10주 선행지표. 10주라 하면 2달 반 선행지표.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치고 올라갔죠.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됐다?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이렇게 뭐 7만을 간다, 뭐 이제 뭐 1억까지 떨어진다, 뭐 지금 빌빌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뒤따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ISM 지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50 이하면 이제 조금 침체고 넘어간 팽창입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ISM은 살짝 머리를 52로 내밀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밑으로 쑥 꺾인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서로 엇갈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시적으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ISM이 오랫동안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50 밑에서 놀았잖아요. 22년, 23년, 24년 이제 막 머리를 막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빼꼼 가볼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용수철을 이렇게 좀 센 거를 그냥 오랫동안 더 이렇게 움츠리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구부려 놨으면 나중에 그 팽창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고 더 길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보시면 글로벌 M2 이 검정색은 2017년 사이클 트럼프 1기의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이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빨간색이 지금의 글로벌 유동성. 아까 제가 늘어났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2017년이랑 이 정도면 거의 뭐 비슷하다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중국, 유럽 지금 전 세계가요.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지금 악화고 경기 침체 맞았다니까요. 지난 몇 년간 달러 환율 이제 강달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 빚지고 있는데 그게 달러로 환산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국 화폐가 약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악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뭐 끝이다, 뭐 시즌 종료다가 아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사전에 먼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유동성을 이제 막 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게 여기서 생각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초보들, 아마추어들 경기 침체네, 뭐 관세 전쟁, 이거 진짜 너무 뭐 깡패네, 이 정도면 끝났네, 망했네. 이게 이제 아마추어고요. 프로들은 뭐다?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줍줍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안타깝지만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저기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다 같이 부자가 됐었어야죠. 그런 세상은 아쉽게도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95% 대중들에게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렇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공 투자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Yes, you all are wrong. 너희들 다 틀렸어. 우리 구독자분이 여기 지금 있는 요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요? 요 혼자 있는 요 사람에 가까우실까요? 아니면 뭐 이건 뭐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 한 명이실까요? 1%이 혼자 그리고 나머지 99%의 대중 뭐가 더 쉬울까요?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요.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혼자 가면 왠지 나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잘못되면 진짜 죽을 것 같고 이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가 있는 거예요. 투자의 본질이 뭘까요? 절대 다수를 뿌리치고 내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성투자는 당연히 외롭고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불안한 거죠. 그럼 이게 뭐 불안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뭘 한다? 확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요 극소수 1, 2% 안에 다 들어간다고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